60세가 넘어 어머니 문상에 가는 일이 늘어나고 조문 자리에서 동년배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순이란 나이는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순간을 보며 돌아가신 어른들이 떠오르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에는 깊은 삶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온 푸념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서였다면 그게 전부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만 보며 달려온 인생에서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허함과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60세가 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60세는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60세를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 없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60대 대부분이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대신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다양한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면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시 문화가 있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형편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모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허무감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이 평생 자식들을 위해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도 그 의미가 부정당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과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 몸과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후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사라지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산율이 1위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대 전쟁을 겪으며 꿀꿀이 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욜로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도 결혼 비용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인해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게 되고 자신의 생활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에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더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는 한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의 크기보다는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얻고 고립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일거리를 갖는 것은 노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통해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힘든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생 쓰이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은 시기에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고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금융 교육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노후에는 빈곤하다는 사실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할 때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 문맹인 것입니다. 글자 문맹은 생활에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거나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결국은 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금융 문명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노인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 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25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텃밭에서 취미삼아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했습니다. 어느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으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노후에 즐길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내야 한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슬고 마모되어 예전만 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고장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는 등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 때와 비교해 근육은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하며 특히 하지의 근육 감소가 더 심해집니다. 골밀도 역시 20대의 최고조에 달한 후 매년 약 0.5%씩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는 골밀도가 연간 약 2%에서 3%씩 감소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부터 꾸준한 근육 운동, 영양 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의 감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며 혈관성이 아닌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서, 바둑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 적절한 운동과 휴식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은 노후를 위협하는 주요 질병 중 하나이며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며 몸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일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되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사 계획은 체중 감소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 높습니다. 짠 음식과 탄 음식을 적게 섭취하고 짜지 않은 음식과 신선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위해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 음식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숯불이나 바베큐 형태의 조리는 줄여야 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추천하며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 조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 시 암 치료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 사업에 따라 정기적인 암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를 우선시하여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하여 활력과 장수를 증진해야 합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며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과 장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건강을 우선시하고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더라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적합합니다. 취미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취미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산,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도 그중 일부입니다. 숲길이나 해변에서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취미는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박한 것들 중에서도 한 송이 꽃, 파란 하늘, 살랑거리는 바람과 같은 것들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함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말년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취미 활동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느낌, 삶의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느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느낌 등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키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에 적합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써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로 뇌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함께 자주 책을 읽는 것도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성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쳐낼 수 있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되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에 매우 효과적인 취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취미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 넣기와 같은 취미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의 한설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강조하며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함으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뜨개질, 일기 쓰기, 외국어 배우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고 60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은퇴를 계획하며 자기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정신적 웰빙을 추구하며 현재를 음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최대한 높이고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식탁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며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짐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 어머니 문상에 가는 일이 늘어나고 조문 자리에서 동년배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순이란 나이는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순간을 보며 돌아가신 어른들이 떠오르고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에는 깊은 삶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온 푸념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서였다면 그게 전부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만 보며 달려온 인생에서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허함과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60세가 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60세는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60세를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가 희망 없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60대 대부분이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대신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다양한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면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시 문화가 있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형편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모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허무감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이 평생 자식들을 위해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도 그 의미가 부정당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과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 몸과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후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사라지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산율이 1위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대 전쟁을 겪으며 꿀꿀이 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욜로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도 결혼 비용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인해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게 되고 자신의 생활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에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더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는 한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의 크기보다는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얻고 고립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일거리를 갖는 것은 노후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통해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힘든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생 쓰이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은 시기에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고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금융 교육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노후에는 빈곤하다는 사실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할 때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 문맹인 것입니다. 글자 문맹은 생활에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거나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결국은 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금융 문명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노인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 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25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직전까지 텃밭에서 취미삼아 상추와 고추를 가꾸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했습니다. 어느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으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노후에 즐길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내야 한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슬고 마모되어 예전만 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고장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는 등 건강의 경고 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 때와 비교해 근육은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하며 특히 하지의 근육 감소가 더 심해집니다. 골밀도 역시 20대의 최고조에 달한 후 매년 약 0.5%씩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는 골밀도가 연간 약 2%에서 3%씩 감소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부터 꾸준한 근육 운동, 영양 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의 감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며 혈관성이 아닌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서, 바둑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 적절한 운동과 휴식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은 노후를 위협하는 주요 질병 중 하나이며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며 몸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일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되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사 계획은 체중 감소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 높습니다. 짠 음식과 탄 음식을 적게 섭취하고 짜지 않은 음식과 신선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위해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 음식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숯불이나 바베큐 형태의 조리는 줄여야 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추천하며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암 조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 시 암 치료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 사업에 따라 정기적인 암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를 우선시하여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하여 활력과 장수를 증진해야 합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며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과 장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건강을 우선시하고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더라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적합합니다. 취미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돈이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취미 활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산,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도 그중 일부입니다. 숲길이나 해변에서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취미는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박한 것들 중에서도 한 송이 꽃, 파란 하늘, 살랑거리는 바람과 같은 것들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함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말년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취미 활동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느낌, 삶의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느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느낌 등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키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에 적합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써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로 뇌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함께 자주 책을 읽는 것도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성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쳐낼 수 있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되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에 매우 효과적인 취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취미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 넣기와 같은 취미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의 한설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강조하며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함으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뜨개질, 일기 쓰기, 외국어 배우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고 60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은퇴를 계획하며 자기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정신적 웰빙을 추구하며 현재를 음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최대한 높이고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식탁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며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짐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